두 번째로 그러면 아까 총선 평가도 했고 여러 가지 혁신 과제 얘기도 쭉 하셨는데 이제 아마 뭐 마지막 집중 토론일 것 같은데 정의당에 그러면 정체성 그러니까 상당히 그럼 크고 추상적이잖아요. 정의당의 지금 좌표가 어디에 찍어야 되냐.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은 180석 슈퍼 여당이에요. 그리고 미래통합당도 어쨌든 100석 넘게 있고. 근데 지금 김종인발 해서 지금 왼쪽으로 오고 있는데 아까도 의견 나오셨지만 그럼 정의당이 좀 더 왼쪽으로 급진적으로 주장하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정의당의 위치인데 이 위치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그 문제라고 봐요. 이 정의당의 그러면 어떤 현안에 대한 태도, 입장, 언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시민들, 지지자들, 유권자들이 보고 이제 판단할 건데 좀 구체적인 사례 가지고 이제 좀 여쭤볼 건데 몇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짧게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논란이 됐던 광주형 일자리 지금 보니까 민주노총은 전면 재검토해서 반대 입장을 확고하게 입장을 낸 것 같고 한국노총은 그래도 해야 된다 이런 거 광주 지역 쪽에 뭐 공공기관 뭐 지자체 입장이나 또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또 입장들은 광주형 일자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노조가 좀 협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근데 우리 당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아직 입장 정리는 안 돼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어제 좀 나왔던 코로나 전국에서 사회연대 차원에서 정규직의 2년 임금 동결을 제안한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은 어떤 그러면 이 정의당의 좌표에서 특히 뭐 노동 얘기도 이제 좀 많이 하게 될 텐데 다양히 노동 중심 노동 기반 하죠. 근데 그럼 조직 노동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어떤 입장과 태도이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사례에 대해서 입장들이 좀 어떤지 좀 밝혀주면서 토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정현욱 위원장님부터 좀 진행해 주시죠. 일단 이제 저는 정규직 2년 임금 동결 문제 관련해서 저도 이제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 5월 1일 날 지난번 노동절 때 심상정 대표가 사회적 대타협,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을 했어요. 정부와 기업을 통해서 노동과 함께 제안을 했는데 이거는 저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의제다. 뭐 작은 형태로 뭐 부산 지하철 사례, 그다음에 이전에 이제 보건의료 노조에서 임금 일정하게 임금 인상분의 몇 %를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돌려냈다는 그런 작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노동 진영에서도 이번 이 현안과 관련해서는 좀 노동 진영이 이번에 좀 강하게 먼저 치고 나가면서 그런 사회적 의제를 만들어 가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괜찮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 전에 이제 재난지원금이 한번 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추석 앞두고 3차 추경이 있어요. 추석 때 한 번 더 이제 돈을 풀라는 거죠. 그럼 뭐 친인척 가족끼리 오랜만에 못 넣어서 좋은 소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략적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거 써놓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사실 언발 오준득이 아닙니까? 근본적 변화를 만들기 위한 거는 사실은 뭐 기본소득 문제라든가 전국민 고용보험 의제인데 이것이 원래는 진보 진영의 의제였는데 지금 이 두 가지가 이재명 도지사랑 박원순 시장이 논쟁처럼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이후에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통해서 크게 이제 진보적 일부를 흡수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그물을 넓게 칠 거다. 우측으로 칠 거고 좌측으로 넓게 칠 거다. 그러면 정의당은 거기서 분명한 자기 목소리 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그거를 저희가 어떤 의제를 선도해 가는, 먼저 선도적으로 제기하는 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특히 거대 양당이 제기하지 못하는 의제들이 있어요. 우리 이기정 의원님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거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증세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거 거대 양당 못 건드립니다. 근데 저희 당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종부세 비율 낮추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 하잖아요. 저는 이거 우리만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부동산 문제 이런 거 거대 양당 못 건드립니다.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 평준화 문제 이런 거는 이런 의제들이 있다. 우리가 그리고 저대 양당에 좀 건드리지 못하는 의제들 가지고 잡아서 이거를 강하게 우리가 치고 나가면 이거는 거기에 의제
뭐 이제 따라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여론화시키고 의제화시켜내면 할 수 있는 의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제를 분명히 자꾸 우리가 국회에서 원내 원외에서 동시에 싸움을 하게 되면 이 문제 풀어갈 수 있고 이거는 이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아주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어떤가요? 제가 고향이 전라도인데요. 마음이 복잡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 반대하는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실은 광주 지역의 청년들의 평균 그 고용 상태와 임금 수준을 생각하면, 이제 내년에 이제 지금 벌써 1차로 뽑았더라고요. 관리직 직원들 뽑았고, 내년에 이제 직원 전체 이제 노동자들 뽑게 되는데, 거기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그거라도 해야 된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기회,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기회를 앗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과연 맞나? 그런 생각 듭니다. 참여해서 그분들한테 더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여기에 다른 분들 뭐 특별히 이견이 있나요? 저는 이제 약간 질문할 때 광주형 일자리나 임금 동결이 이 정의당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약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안 와닿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임금 동결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의견이 있지만 이것이 정의당에서 입장을 표명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정의당이 조금 더 관심을 지금 상황에서 기울여야 되는 문제는 저는 사실은 얼마 전에 예를 들면 쿠팡에서 그 벌어졌던 뭐 이렇게 돌아가신 문제나 혹은 지금 쿠팡에 그 코로나가 미친 듯이 퍼진다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일하러 가야 되는 아르바이트 청년 노동자들의 문제 뭐 이런 것들 그 코로나 시기에 누가 전혀 이제 드러나지 않고 호명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정의당이 어떻게 그물을 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광주형 일자리 관련해서 왜 질문을 드리냐면 네네네. 그 청년들 청년들 문제도 그렇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조직노동과의 정의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입장을 그러면 다른 게 중요해서 정의당이 입장을 안 냈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불편한 문제이기 때문에 입장을 못 냈다고 봐요. 불편한 문제이기 때문에 못 내게 됐을 경우에 그렇게 이게 반복되면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는 아까 그 관리직 얘기했지만 채용 공고를 내니까 10대 1이에요. 그래서 4년제를 갔던 대학생이 다시 이 광주형 일자리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또 2년제 대학을 또 가서 자동차 관련 학과를 가서 갈 정도면 그만큼의 요구는 강한 건데 이게 단순히 고임금의 임금이 뭐 떨어지는 문제 이렇게 했을 때 와닿냐 광주 지역에 있는 문제 여기에서 그럼 정당은 입장을 내야 되는데 입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광주 지역에 있던 예를 들어서 청년들은 아까 우리가 청년 쪽에 지지가 있어서 뭐 신경 써야 된다고 하는데 모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정의당은 뭐 하는 정당이냐 아니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 정당이냐에 대한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분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입장이 없으면 이도저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뭐 이건 하나의 사례를 들었지만 정의당이 이제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 줘야 된다. 그거는 당의 태도, 입장 여기서 저는 갈라진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좀 질문을 좀 드렸던 거고 네. 제가 좀 봤을 때는 입장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눈치 안 봐야죠. 그리고 입장을 정하면 어느 쪽에서는 욕을 얻어먹게 돼 있어요. 욕을 안 얻어먹는 입장을 얻는 건데 정의당은 지나치게 욕을 얻어먹고 싶어 하질 않아요. 얻어먹어야죠. 근데 제가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책임지는 자세도 중요한 거예요. 광주형 일자리 입장 발표에 당연히 노동계가 싫어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계속 그런 입장으로 해결하고 함께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 뭐 하여튼 뭐 같이 뭔가 회의라도 나가든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입장만 발표하고 다 끝나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욕만 하고 끝나요. 이번에 임금 동결 정의당이 주장할 수 있어요. 실은 임금 동결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임금은 인상하고 인상분은 사회연대기구로 적립하자는 건데 그거 정의당이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민주노총에서 골면소리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실은 조선업종이나 자동차 업종에서 일부 그런 거에 동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거의 활동가들이에요. 조합원들은 반발이 심하고 노조가 이걸 관철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거기에 입장을 내고 욕을 얻어먹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계속 대화하고 뭐 내년에도 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뭔가 설득을 하고 대화 자리를 만들고 이래야 그분들이 정의당 주위로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입장도 안 낼 뿐만 아니라 뭐 노동계에 무슨 사안이 있을 때 가지도 않아. 당연히 뭐 여기 지지할 일이 없죠. 그럼 그 덧붙여서 이제 선거 아까 평가도 했었는데 이런 조건에 그러면 정의당은 뭐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하고 또 노동 중심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런 조건에 정의당에 대해 안정적인 노동 투표 블록은 존재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이번에 모 재단에서 있으면서 그쪽에 있는 전모 재단 그 아저씨들 노동 아저씨들 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투표 블록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 이제 뒤에도 이제 막 그런 얘기를 나중에 우리가 하게 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진보 정당이 여하튼 분열되어 있는 상태가 그분들한테는 하나의 알리바이예요. 그래서 뭐 그게 우리가 지지해주세요 하면 그 얘기를 하면 더 말을 못 꺼내게 하는 하나의 알리바이인데 그렇게 되면서 실은 전체적인 추세는 민주당과 뭔가 합을 맞추고 총 그 산별연맹 노조 위원장 출신이 위원장 그만두자마자 뭐 민주당으로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예전만큼 반발이 없어요. 내부 비판도 없고 그 말은 이제 어느 정도로 민주노총에 지금 변화가 있는 걸 봐야 되고 정의당은 이걸 가지고 민주노총 아저씨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노동과 거리를 두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책임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진짜 신경쓰는 좋아요. 그러면 그 조금 더 이야기를 좀 연장해서 그러면 정의당의 좌표를 논의하는데 아까 이제 시대 정신 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사회를 그럼 어떻게 볼 거냐 아까 뭐 민주당의 뭐 정당 구조는 현재 21대 국회가 얘기를 했고 총선 결과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어쨌든 당이 뭐 조국 사태를 다시 논의하자는 건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 벌어졌던 문제는 특히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뭐 불평등 불공정의 문제 이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당의 스탠스, 뭐 포지션, 위치는 어땠냐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이제 평가인데 그렇다고 하면 당은 지금 우리 사회 이제 현재 지금 2020년 이 사회를 이전처럼 1대 99의 사회냐 아니 10대 90이냐 아니면 정말 20대 90까지 아니 20대 80까지 간 거냐 전 이게 좌표 설정에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서 정의당은 누구를 대표할 건지가 분명하게 쓴다고 보고 아까 했던 뭐 짝사랑의 문제 이런 문제도 그러니까 민주당 뭐 이중대 논란이나 이런 것도 전 분명하게 해소될 수도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렇게 좀 보기 위해서 정의당의 좌표 뭐 방향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좀 맞는 건지 뭐 사례가 있으면 나는 예시를 들어서도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 우리 이기준 저는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뭐 이런 거보다는 좀 타겟층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 우리 진보 정당도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민중 운동으로부터 내려온 뭐 이런 세력이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때의 주역이었던 세대들은 이제는 이제 운동의 주역에서 이제는 이제 사회의 상층 세력이 된 건데,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시대는 바뀌고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말하자면 과거의 운동권들이 현재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기존의 어떤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소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자의 경우가 조국 윤미향 이런 사건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좀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노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직노동에서도 분명히 이제 좀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상위 20%에 이미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노동과 자본의 싸움이 될 때는 우리가 노동과 함께 해야겠지만, 그러나 또 노동 내부의 어떤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위 80%를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의 문제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저성장 이런 문제들이겠죠. 지금
뭐 코로나 문제 때문에 고용 문제가 사실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저는 기본소득이냐 전국민 고용보험이냐 뭐 이것도 유의미한 이야기지만 기본적으로 일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으로 이 소득을 보존해 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고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흔히 이제 전통적으로 국가가 최종 고용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최종 고용자는 쿠팡입니다. 쿠팡 플렉스, 그 다음에 배민 커넥트,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은 뭐 시간 날 때 자유롭게 하세요라고 선전을 하는 이런 플랫폼 노동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저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우체국을 확장하자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의 영역을 확장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하신 내용 중에 이제 20대 80 그래서 20%의 좀 뭐 사회 연대 아니면 공적 책임 이걸 좀 해야 되는 거고 정의당이 거기에 대해서도 조직 노동에 대해서도 뭐 같이 할 부분 같이 해야 되고 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할 부분 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뭐 큰 의견 없을 것 같고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쨌든 기존의 1대 99에서 1은 미래통합당이 대변한 거고 지금 뭐 20대 80 이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20은 이게 이제 민주당이 대변하는 세력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게 명확하면 전 된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80은 정의당이 좀 챙겨야 되냐. 아까 오현준 위원장님이 했던 뭐 쿠팡의 문제든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 전국의 프리랜서 문제든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문제는 조금 더 좀 뭐 논쟁이 좀 될 줄 알았는데 특별히 없어서 20대 80배로 좀 넘어가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신 거죠? 뭐 오늘 토론에서는 이 방향으로 그럼 좀 해서 혁신위에서도 잘 참고해서 당의 포지션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